5월의 화창한 봄날. 서울의 한 운동장에 온 세상 개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제일 예쁘게? 가장 품위 있고 우수한 개들을 뽑는다는 별들의 잔치 도그쇼. 이곳에 심사위원들에게 애견을 선보이는 조금 특별한 핸들러가 출전했다는데요.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12살 최연소 핸들러 현윤술 양을 소개합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12살 윤술 양이 반려견 벨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윤슬아, 오늘 여기는 뭐 때문에 온 거야? 강아지들 핸들링 하는 거 하려고요. 핸들링? 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강아지를 옆에다 놓고 강아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종에 맞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을 뽑는 도그쇼에서 저는 벨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쉽게 말해 도그쇼는 견종이 얼마나 순종견에 가까운지 평가하는 쇼인데요. 때문에 심사위원은 체격부터 자세,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하죠. 자, 이제 윤수리와 벨의 환상 호흡을 뽐낼 시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벨은 과연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와, 윤수리와 벨이 메달을 받습니다. 둘 다 정말 잘했어. 윤술 양은 5살 어린 나이에 도그쇼에 첫 출전해 금상을 수상. 국내 최연소 핸들러로 인정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윤수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계속 이제 그런 일 하는 걸 봐오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이천시 윤술 양의 집이자 부모님이 운영 중인 애견 훈련 학교를 찾았습니다. 윤술이의 하루가 시작되는 견사. 이곳에서 지내는 9마리의 개들 중 가장 아끼는 친구가 있다는데요. 아이, 이쁘다. 아까 잘했어. 아까 이쁘다. 우리 앤디. 안녕하세요. 11살 보더콜리 앤디예요. 앤디는 윤수리의 집에서 윤수리와 같은 해에 태어났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저랑 남자친구인 앤디예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강아지. 나도 그래, 윤수라. 앤디의 오전 훈련은 늘 윤술이 담당. 곧바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신호에 따라 절도 있게 움직이는 앤디. 앤디 이리 와. 앤디야. 여기 나올 때 슬라롬 올 때 한번 멈췄다가 들어와도 돼, 윤수라. 기다려. 사이. 천천히. 호흡도 척척. 윤술이도 멋지게 핸들링을 해냅니다. 앤디 이리 와. 올라. 앤디 기다려. 오, 정말 멋지다. 큰 소리로 칭찬해줘, 윤수라. 큰 소리로 많이 예쁘다고 만져주고. 옳지, 잘했어. 아이, 예뻐. 아이, 잘했어. 옳지, 예쁘다. 옳지, 잘했어. 최연소 핸들러 윤수리의 든든한 조력자는 바로 아빠인데요. 뛰어. 와, 앤디. 옳지. 와, 뛰어. 옳지. 와. 윤수리의 아빠는 국내 유수의 명견들을 훈련시키는 인명구조견 훈련 전문가입니다. 저는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인명구조견 센터에서 소방에서 운영되는 인명구조견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핸들러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넓은 산악 지형이나 이런 데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구조대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진이라든지 건물 붕괴 나서 매몰자가 발생했을 때 그 매몰자의 위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명 구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앤디는 전국 3대 인명 구조견 출신이죠. 예리한 후각을 이용해 무너진 지능이 곳을 높고 민첩한 앤디는 6년간 100여 차례 현장에 출동해 8명을 구조하는 등 소임을 다하고 2년 전 명예롭게 은퇴했죠.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앤디가 구조견 임무로 떠났던 순간은 윤수리에겐 가슴 아픈 기억인데요. 사실 좀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강아지를 갖다 거기다 보내야 되느냐라고 그런 이제 아직 어렸을 때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아,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해하고 어차피 또 은퇴를 하면 다시 우리 가족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윤수리도 승낙을 했었죠. 저는 중간중간 간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때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줄 알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랬는데 중간중간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앤디랑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리웠던 만큼 더 애틋해진 윤수리와 앤디. 하루도 떨어지지 않는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죠. 시작한 김에 몇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다는 윤슬 양. 따라. 줄을 매지 않고 주인을 따라 걷는 기본 복종 훈련인데요. 따라. 앉아. 단짝 친구인 만큼 호흡도 척척.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죠. 얌전히 기다리더니 이름을 부르자 달려오는 앤디. 앉는 동작까지 완벽한데요? 잘했어. 오늘 훈련의 피날레는 실종자 수색 훈련. 아빠 숨어있어. 아빠 숨으라 그랬어? 아빠 앤디가 찾게 하려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 숨어 있으면은 앤디가 찾는 훈련인데 인명구조견은 이제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은퇴하고서도 이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해보면은 그래도 앤디가 옛날 기억도 나고 할 테니까 가끔씩 이렇게 해줘요. 찾을 수 있지? 앤디야, 아빠 찾아가지고, 응? 아빠 찾아가지고 지져, 알지? 아빠 잘 찾아야 돼. 그 시각 꼭꼭 숨어있는 윤수리 아빠. 앤디. 넓지 않은 지역이고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늘 훈련을 해온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들은 매일매일 했었으니까요. 가장 큰 보상이 이 밥이 돼야 돼서 구조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가장 큰 보상을 사람을 찾았을 때 주게 돼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의 나름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죠, 노하우,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높이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앤디가 출동할 차례. 나려, 앤디. 찾아. 왕년의 이름 좀 날린 구조견답게 녹슬지 않는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쩔쩔쩔쩔 니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니 옳지 잘했어. 찾으면 짚게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찾으면 지져서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 실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예. 가만히 이렇게 잠깐 동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종자는 대부분 그렇게 움직임이나 미동이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서 걸어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짖어서 여기 실종자가 있다라고 알리게 되는 거죠. 모범생 앤디의 훈련이 끝나고 훈련장에 등장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 윤수리의 또 다른 동갑내기 친구 천둥인데요. 찬동아 이리 와. 그런데 앤디와 달리 어딘가 산만한 천둥이. 이리 와. 간식으로 유인해 장애물을 넘기를 시도해보지만 어이구 저런. 어허. 아이고 저런. 아유 천둥아, 윤수리 말 좀 들어. 선배 핸들러의 눈으로 봤을 때 윤수리는 나이대에 비해서 어때요? 나이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개에 대한 어떤 건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많긴 많지만 이제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말로 하는 그런 의사 전달이 좀 더 명확히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성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단호한 그런 어떤 그런 그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 부족하고요. 복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 룰을 잘 따를 수 있는 어떤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흐느적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빠의 말은 잘 들을까요? 어머나 고분고분. 아빠의 말은 잘 듣는 천둥이. 너 윤술이랑 훈련할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니? 안 좋아해? 천둥이는 원래 훈련하는 거 싫어하고 맨날 표정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먹는 것만 좋아해요. 훈련은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만사 귀찮아 하지만 이래봬도 천둥이 또한 앤디처럼 현장을 날쌔게 누비던 멋진 구조견이었다는 사실. 그렇지. 아이고 좀 잘 좀 하지 천둥이 저런. 즐거운 식사 시간. 윤수리가 앤디와 천둥이의 밥을 챙깁니다. 천둥이 너 먹는 건 훈련할 때랑 아주 다르다. 훈련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요. 반려견들의 컨디션을 직접 챙기며 수의사의 꿈도 꾸게 됐죠. 저는 훈련을 잘하는 수의사를 해서 훈련소 수의사 동시에 차려서 훈련소를 하다가 아픈 강아지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수의사 행동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아픈 점을 고쳐주고 없애주고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동물병원 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강아지들이 아픈 거를 없애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없었으면 지금 앤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천둥이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개들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의사님들이 없었으면. 그래서 저는 수의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를 언제부턴가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수의사인데 훈련을 잘하는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며칠 후 건강검진을 하는 날. 앤디와 천둥이가 오랜만에 서울의 큰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구조견 활동을 하며 많은 체력을 써온 만큼 검사를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죠. 천둥이 이리도 왔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은퇴하고 오늘이 처음 건강검진이네? 네. 예, 그동안 뭐 구토나 설사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거는 안 했어요. 기침도 안 하고? 네. 앤디 건강검진 하러 갈까? 들어갈까? 네. 오랜만에 검사에 평소 의젓한 앤디도 긴장 상태. 앤디 무섭지? 무섭지 앤디?
윤수리가 곁을 지키며 차분하게 달래주는데요. 38.5도. 열은 없어요? 네 열은 어때요? 알았지? 사실 긴장됐던 건 윤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됐었어요. 겁먹고 할 때는 되게 조금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계속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앤디 천둥이가 그래도 편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서는 그래도 마음을 좀 놓았어요. 다가올 차례를 기다리는 천둥이. 잔뜩 긴장했어요 지금 병원 와가지고. 그게 보여요? 네 보이죠. 평소하고 완전히 다른데. 천둥아 잘하고 와. 아우, 천둥이가 완전히 겁먹은 모습인데요. 옳지. 아, 착하지. 많이 더럽지? 천둥아. 거참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엑스레이부터 초음파까지 다양한 검사를 마친 앤디와 천둥이. 10살이 넘는 노견인지라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 별 이상은 없어야 할 텐데요. 혈액 검사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이 거의 잘 유지되고 있거든. 그 앤디가 척추 2번과 3번에 여기 보면 마치 새 부리처럼 보이죠? 네. 그 뼈가 좀 자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염증으로 인해서 체중을 조금만 더 빼주고 식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체중이 늘면서 척추에 가벼운 염증 소견이 나온 앤디. 반면 우리의 먹보 천둥이는 아주 건강하다는데요. 나이에 비해 두 마리 모두 크게 아픈 것 없다니 정말 다행이죠. 다음 날 윤수리가 특별한 부탁을 받고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리 왔구나. 안녕하세요. 너희 안녕. 반갑게 손님을 맞는 이 녀석이 바로 노을인데요. 어떻게 오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 윤수리요. 우리 노을이가 처음에 윤수리네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 안 들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윤수리가 훈련도 잘 시키고 또 애답지 않게 지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한번 노을이 말 안 듣는 거를 좀 봐달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노을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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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엎드리지 말고 앉아야지. 일어나. 옳지. 자, 노을 앉아. 노을 앉아. 노을 앉아. 이거 봐. 말 안 듣지? 응? 아니 이 녀석이 말. 응? 덥다 우리. 노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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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몇 번을 얘기해야 들어. 엎드려. 엎드려. 과연 윤수리는 노을이의 행동 교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노을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니까 노을이가 엎드리라는 줄 알고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고 같이 그러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거든요. 노을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노을이가 간식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요. 뒤가 낮아지니까 네. 앉게 된다? 이거를 간식을 노을이 머리 위쪽으로. 아 그래? 똑 부러지는 윤수리의 시범. 천방지축 노을이가 금세 얌전해졌네요. 앉아. 노을이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잘못된 훈련 자세 때문이었네요. 노을아 앉아. 오.
간식 바로 주셔야 돼요. 자. 잘하면 바로. 잘했어. 오, 노을이 잘했어. 오, 한 번에 되네. 응? 노을이가 요즘 또 다른 거 말 안 듣는 거 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요새 자기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밥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은 네. 막 나를 보고 짖어. 응. 그거 안 짖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그거는 짖었을 때 주면은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계속 짖어요, 밥 줄 때마다. 그러니까 안 짖었을 때를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때 줘야지. 안 그러면은 짖었을 때 주면은 노을이가 그걸 잘한 건 줄 알고 그 밥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짖어요. 빨리 밥 주라고. 앞으로는 짖을 때 주지 말아야 되겠네. 네. 어. 드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문제 행동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 노을. 윤수리 덕분에 잘 고쳐진 것 같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이런 거 꾸준히 시켜줘야지 노을이가 안 까먹고 나중에도 꼭 필요할 때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복종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너희 훈련소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왜 네. 저럴까? 그 꾸준히 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래도 몸에 배어있던 거라고 해도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게 꾸준히 안 시키고 오래되다 보면은 아예 까먹어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노을이는 조금 까먹은 거죠. 원래 이게 노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든 개들이 훈련한 지 그렇게 좀 오래되면 까먹기도 해? 보통 오래되면 까먹어요. 똘똘한 윤수리 칭찬해.